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HLB 이 FDA 승인 여부랑 향후 전망에 주목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 FDA 승인 가능성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 그리고 기술적 차트 분석, 그리고 장기 성장성까지 한번 차근차근 핵심만 파헤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투자 전략이라면 전략, 팁이라면 팁, 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많이 입장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HLB는 FDA 승인만 되면 대박이다, 혹은 승인 불발이면 다 끝이다라는 식으로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은 투자에 있어서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게 전부 이제 그 HLB 관련 코멘트입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저희가 6월 달에 6월 달에 이때 6월 3일이죠. 6월 3일인데 2023 작년 3월 6월입니다. 45,000원 이하 가격대까지 이제 재매수 금지 코멘트를 드렸어요. 사실상 거의 최저점에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쵸? 예. 이때 4만 원대, 4, 5만 원대부터 HLB를 지켜보면서 투자 기회를 노렸어요. 당시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뭐 좋지 않은 뭐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 겹치면서 주가가 뭐 땅으로 꽂고 뭐 망했느니 사기내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상 가장 지지 라인이 탄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렇게 또 코멘트를 드렸죠. 결국에는 완벽하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아주 낮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 덕분에 만약 최악의 경우에 FDA 승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자산 보존이 가능한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구간이. 그렇죠. 정말 잘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응 전략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아마 많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도 또 코멘트를 드렸죠. 오늘 지금 뭐 HLB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참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또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또 저희 지금 커뮤니티 내에서도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외 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참여하신 또 우리 구독자, 신규 구독자 커뮤니티에 입장하신 가족분들도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아무튼 2차 전지로 이 손실을 본 부분들을 다 자산증대로 지금 메꾸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재료, 이벤트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기업의 본질과 최저 진입 타이밍을 함께 고려하자라는 투자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 불발 시에도 버틸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딜까? 그 부분부터 계산을 해서 공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HLB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반 갬블이거든요. 그렇죠? HLB가 당장 FDA 승인에 성공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면 오히려 부담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2025년도에 정권이 좀 바뀌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 성장성에 대해서도 또 코멘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이런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랑 현재 HLB를 둘러싼 사업의 이런 현황, 그다음에 주가 흐름 등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윤철중 TV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천지뿐만 아니라 HLB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금 부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질 끌 거 없이 바로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FDA 심사 진행 상황인데,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외국 인프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입수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FDA 승인 여부를 보면은 HLB가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을 했던 그 리보세라님, 그리고 이제 중국 항서제약의 카릴리주맙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신약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FDA의 최종 결정일이 지금 오늘이 2월 17일,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즉 앞으로 약 한 달 뒤에 이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지난해 2024년 9월에 FDA에서 이 재신청을 제출을 했고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임상실험 지금 현장 실사에서도 작년 11월에 또 이 부분을 완료를 받고 NAI 등급, 즉 보완할 사항이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는 FDA가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기관을 직접 점검을 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안도할 만한 부분이죠. 그쵸? 바모라고 하잖아요.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예, 이 FDA가 임상 시험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현장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NAI 같은 경우에는 No Action Indicated, 추가 조치 불필요 판정을 의미를 해요. 남은 건 제조랑 이제 품질 관리 실사였는데 올해 1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AMC에서 지금 이 CMC 실사를 지금 진행을 했고, 약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품질 심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CMC 실사에서 세 가지 뭐였습니까? 경미한 그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모두 사소한 수준으로 현재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해서 조치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LB의 파트너사 이 항서제약이 제조하는 카릴리주맙 공장에서 지적사항이 또 나왔는데 2주도 안 돼서 보완을 했고 신약 허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승인에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뭐 임상 관련해서도 지금 통과를 했고, 검증 통과를 했고, 그렇죠? 제조 공정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도 거의 뭐 해결된 상태고, 이제 FDA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죠. 현재로서는 뭐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내용인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이 FDA 보완 요청 사례를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HLB가 작년 5월에 한 차례 FDA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완 요청서를 받은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승인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완전히 페일이 아니에요. 다음 사항들을 보완을 해갖고 다시 신청을 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공식 어떤 그 서한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종의 신약허가 거절 통지서지만 추가 자료나 조치를 하면 다시 심사를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당시에 FDA가 지적했던 핵심 사항이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이 카릴리주맙 제조 공정 문제로 어필이 되었고, 효능이나 임상 결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품질 관리 이슈였어요. 이 소식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뭐 별의별 이슈들이, 짐작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HLB 주가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5월 달이었는데 5월 17일이었죠. 보십시오.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5월 20일, 17일. 네, 이때 이제 소식 전해지자마자 10만 원대에서 주가가 그냥 아래로 완전히 그냥 폭락 꼬라 박았습니다.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왔죠. 이때 이제 저희가 한번 코멘트를 드렸어요. HLB 한번 집중해보자. 투자를 해보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하루에 지금 몇십 %가 떨어졌잖아요. 하한가를 또 맞았습니다. 악몽을 겪었죠. 이전에 투자하실 분들이. 그런데 보면은 얘네들을 제가 이제 우리가 분석한 이유가 대응이에요. 대응. 예?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회사가 뭐 주주같이 말만 하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게 하고서 대응 안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HLB가 불과 그때 당시에 4개월도 안 됐죠. 9월 달에 보안 자료를 모두 싹 다 갖춰갖고 FDA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제조상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그 자료를 마련을 했고 FDA도 추가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즉 정식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후 과정에서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임상 현장 실사 통과,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재실사 완료 등의 이제 긍정적인 이벤트가 스물스물 이어졌습니다. HLB 경영진들 인터뷰도 마찬가지죠. 자신감을 다 보이고 있고 또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정세우 대표가 재신청 서류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제출을 했고 허가를 확신하는 만큼 신약 생산과 미국 시장 마케팅을 준비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미 어떤 그 승인될 것을 약간 가정하고 제품 생산과 판매 전략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 투자를 저희와 저희 아카데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큰 상승을 갖고 오고 수익을 창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HLB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과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주식이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지금 FDA 승인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 아무리 회사가 자신감을 보여도 FDA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안정성과 효과예요. 효과. 예, 임상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아카데미가 공증받은 이 투자 성과, 수익 증대 데이터로 입증을 하듯이 똑같아요. 특히 바이오 기업은 더군다나 더 필요합니다.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렌리주맙, 이 병용요법의 핵심 임상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병용요법이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카레스 310 스터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10 임상 3상이라는 글로벌 임상 시험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이성 간세포 암 환자 500명 정도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543명으로 명시는 돼 있는데 543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이랑 캄렌리주맙 인제 그리고 기존 표준 치료 등으로 이제 이 비교한 대규모 시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어요. 전체 생존 기간 OS 중앙값이 23.8개월이에요. 보이시죠? 예. 대조군보다 크게 향상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까지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중에서 가장 긴 생존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기존 표준 요법 중에 하나인 그 아테졸리주맙 플러스 이제 베바시주맙 병용의 경우에는 19.2개월로 보고가 됐던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비교를 해도 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성과가 상당히 뛰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객관적인 반응률 ORR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지금 리보세라닙 플러스 경동맥 화학색 전술 이 병용 임상에서는 PFS 중앙값이 7.1개월, 그리고 5.2개월, 그리고 OS는 23.3개월, 18.9개월 이렇게 이제 반응률이 56.6% 대 38.8%로 크게 개선된 결과가 또 이 네이처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OS는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환자들의 중앙 생존 기간이에요. 예. 그리고
PFS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 그 다음에 ORR 같은 경우에는 종양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에요. 각각 신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다 이 대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효능 대비 리스크도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 데이터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FDA도 초기 심사에서 효능보다는 품질 관리 이슈를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약 자체의 효과? 뭐 이상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효과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토대로, 해외 자료들을 토대로.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이 품질 관리 보완이 잘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투자에서 항상 변수와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렇죠? FDA 승인 결정은 때론 예측을 또 벗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볼 때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이번에 승인이 된다면 HLB의 리보세라닙 이거는 국산 신약으로는 두 번째로 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한양행 쪽의 그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이죠. 병용요법. 아무튼 뭐 HLB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역사에서도 참 의미 있는 어떤 사건이 될 것이라고 봐요. 승인만 된다면. 자, 이제는 좀 저희가 보는 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저의 관점입니다. 승인됐을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주가 움직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는 한참 전에 투자를 했으니까 또 좋은 가격대에 진입을 했고, 승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저희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승인 확정 뉴스가 나오면 생각보다 주가 상승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념을 하셔야 되고, 뭐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유념을 해 놓으십시오. 지난 몇 년간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이렇게 봐도 FDA 승인 성공 시의 당일 주가 상승이 대체로 뭐 2%, 3% 내외로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진짜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그 호재를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매수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확정되면 단기적으로는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HLB 주가는 작년 하반기 저점 4만 원대 대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 FDA 승인,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2025년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 기업들의 성장성, 그래서 뭐 이런 FDA 승인은 미국 시장 진출 확정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또 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또 이슈가 되고 있고, 향후 매출 발생이랑 수익 창출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나 뭐 보수적인 자금들도 신뢰를 가지고 또 이제 이후에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또 우리가 한번은 짜볼 수는 있겠죠. 뭐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길게 보고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볼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승인이 지연되거나 뭐 실패가 이제 나온다면, 반대로 혹시라도 승인이 또 지연되고 추가 보완 요구가 또 나온다면, CRL이 또 나오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HLB 앞전 사례에서도 봤겠지만 FDA 프로 소식에 뭐 이틀 이상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다른 기업들 사례도 보면 승인 지연 소식만으로도 30% 가량 폭락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손절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하락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매수를 미리 해놓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라고 그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예. 다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또 불어가 나오더라도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또 달라질 겁니다. 또다시 뭐 CMC 문제인지 아니면 추가 임상 필요 등의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뭐 이렇게 재진입 혹은 기회 모세 제도는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뭐 자세한 거는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여쭤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또 이제 오늘도 또 커뮤니티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가 매수에서 수익 구간인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승인을 앞둔 현재 일부 비중을 줄일 수도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할지 고민해볼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폭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풀베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좀 실현을 하면서도 일정 지분은 남겨두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모두 대비가 되니까. 그리고 새로 이제 진입하실 분들은 이거는 글쎄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으니까 결과 발표 전후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은 갬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인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승인이 확정된 이후에 회사의 실적 전망이나 글로벌 판매 전략을 지켜본 뒤에 중장기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업들, 이런 투자처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HLB도 좋은 기업이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투자의 길을 좀 다져가실 분들은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 지금 추천을 드렸던 뭐 3빌리언, PI, 피롭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진건설 로봇 뭐 지금 이거는 뭐 자료대로 이거 조작이 아닙니다. 다 입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이 우리 또 아카데미 가족분이 그 글을 또 이제 좋게 남겨주셔서 제가 따로 또 글을 또 드렸는데, 아카데미에서 지금 중장기로 뭐 국내 기업 또 국내 기업이지만 해외 투자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해외 투자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바쁜 그런 생업이 있겠지만 중장기로 잘 투자하면 정말 자산 증대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로 큰 손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 우리 가족분 한 분은 사고 싶어도 지금 2차 전지에 다 묶여가지고 뭘 투자를 하시지를 못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한 곳에 몰입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차전지 뭐 지금이 저점이다, 어디가 저점이다, 산업과 데이터 측면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좋은 점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좋은 점들이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계획들이 차질을 빚는다. 그럼 우리는 유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설사 내 살을 도려내더라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신의 투자 성향이랑 목표에 맞게 대응을 잘 하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인내하는 투자가 자산 증대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벤트 투자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지 아니면은 HLB 같은 경우에도 장기 성장성을 보고 가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과도한 몰빵이나
변동성 강화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항상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제 FDA 승인 가능성이랑 주가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 벌써부터 기대감에 가슴 졸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면 저희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소식도 좋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보다 더 빠르고 디테일한 정보 나눔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이런 소통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제 뭐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투자까지 컨텐츠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실질적인 자산 증대를 가져가고 있어요. 단순히 어떤 한 종목만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안내를 참고를 하셔서 무료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펀더멘탈 못지않게 기술적 분석도 투자 타이밍을 가늠하는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5월 달에 FDA 이 첫 승인이 불발이 떨어지면서, 그쵸? 펜이 좀 안 나오는데, 이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갖고 52주 최저가 약 45,150원 방금 찍혔었는데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뭐 재도전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하반기부터 주가가 서서히 이제 회복세를 보였네요. 그쵸? 최근에는 가파른 뭐 상승 추세를 다시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1월과 또 2월 중순 두 차례 큰 상승 그 모멘텀이 보시면 이렇게 또 있었는데, 1월 상승은 1월 초 중순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서 8만 원대를 돌파를 했죠. 1월 14일경에 회사에서 뭐였습니까? 이때 그렇죠? 그 CMC 실사 관련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를 했죠. 경미한 지적 사항이다. 그거를 발표하자 그날 주가가 약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8만 원대 형성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량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서 강한 매수세가 또 붙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또 코멘트를 또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1월 말에서 이제 2월 초 사이에는 뭐 이거는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7만 원 후반에서 8만 원 초반 사이를 등락을 했어요. 그리고 2월 중순에 이제 또 최근에 급등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9% 넘게 상승을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장중 8만 5천 원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가가 8만 5,400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어요. 2거래 연속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거의 15% 이상 상승 흐름입니다. 이거는 뭐 FDA 결정일이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고, HLB 관련 호재성 기사나 이슈가 이제 또 한몫한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을 종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 V자 반등에 성공해서 현재는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형성됐던 긴 하락 추세선도 이미 돌파한 상태고,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그 저항선들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변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8만원 부근은 원래 지난해 후반부에 몇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최근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8만원대를 글쎄요 지지 구간으로 삼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저희 연구원들과 또 보고 있고, 다음 주요 저항선은 또 9만원대 초반으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과거에 2022년도, 23년도에 주가가 최고 12만 9천 원이었나요? 52주 최고가까지 갔던 점을 감안하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또 매물이 많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 고점 부근에서 본전 심리로 또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9만 원 근처에서 한번 걸릴 수가 있고,
그걸 넘었으면 심리적으로 이제 10만 원 고지가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차트 패턴으로 보면은 W 패턴 또는 뭐 이중 더블 버텀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만 5천 원대 저점에서 반등을 했다가 5만 6만 원대에서 한번 눌렸다가 재차 저점을 확인하고 오른 모양새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저희도 제대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서 또 수익을 가져왔는데, 네, 다행히 저희는 자산 증대로 또 갔습니다. 네, HLB 45,000에서 35,000원 구간 다시 매수를 또 진행을 했고, 예, 또 이런 또 코멘트 45,000원 이하에서 잘 잡으면 30% 이상 수익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또 이후에도 리밸런싱을 또 한 번 했어요. 예, HLB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많은 분들 지금 HLB 투자하셔서 지금 뭐 크게 상승을 또 가져가고 있고, 추후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계속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 자산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카데미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급 정보기 때문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 이 자체의 추가 적응증 확대 관련된 부분, 그거랑 이제 이 저해제 병역요법 승인 사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 도입 관련해서도 또 FGFR2 저해제 신약 후보, RLY 또 4008 도입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HLB가 리보세라닙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거는 추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룹 내에서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HLB 테라피틱스, HLB 제약, 생명과학 이런 계열사를 통해서 면역질환, 뭐 희귀질환, 항암제, 치료제 13개 이상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뇌종양 치료제 개발이나 뭐 면역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임상 단계이거나 연구 단계인 게 많지만 HLB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랑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또 파이프라인을 확장해온 회사예요. 최근에도 항암 바이러스나 세포 치료제 분야 이 스타트업 투자 소식이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중장기에 대한 어떤 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또 리보세라닙 하나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여주고 장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리보세라닙의 적응증 확장이랑 그 새로운 신약 관련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라프그라티닙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한 그 개발, 그래서 두 축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뭐 커뮤니티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이 신약 개발 로드맵까지도 또 이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갖고 HLB FDA 승인 가능성, 기술적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성장 전반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내용이 좀 많았는데 좀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는 뉴스 하나에도 출렁이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 방송은 주기적으로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지만 수시로 들려오거나 긴급적인 그런 속보나 시장의 움직임은 저희 아카데미나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더 빨리 소통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콘텐츠로 이렇게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보다 더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꼭 커뮤니티에 입장을 해주시고, 이 구독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함께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정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 투자 전략,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 관련 내용, 이런 폭넓은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저희가 또 무료로 종목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안내를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고 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참고 자료입니다. 네, 참고 자료니까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갖고 잘 한번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LB의 향후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페셜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획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